복지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거의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될 거예요. 차가 있으니까 대상 아니죠? 통장에 돈 조금 있어도 탈락 아닌가요? 그래서 기준을 확인하기도 전에 스스로 복지를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받아야지.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런데 이 생각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복지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2026년 기준 대한민국 복지는 단순히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복지는 그 가구가 실제로 생활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큰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어도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를 가난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재산이 있으면 탈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금 지원만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복지는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 있어도 노후된 주택이라면 수리 비용이 계속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출이 많은 집이라면 매달 상환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재산도 많이 존재합니다. 복지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산 보유 여부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복지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인 정액입니다. 복지 대상 여부는 이 소득인 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인 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쳐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일정 부분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가구 상황에 따라 지출 비용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재산은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뒤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집이 있어도 자동차가 있어도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자가 주택이 있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이라면 수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 약 590만원, 중보수 약 1095만원, 대보수 약 1601만원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가장 부담이 커지는 영역입니다. 의료급여는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 상황이 아니라 본인의 생활 여건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 변화로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복지는 현금 지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비를 줄여주는 감면형 복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통신비 감면이 대표적입니다. 휴대폰 요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전기요금 감면도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약 2만원 수준 감면이 적용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만원, 여름철에는 1만 2천원까지 확대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동절기에는 추가 감면이 적용됩니다. 또한 TV 수신료 면제 문화누리카드 지원도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연 15만원이 지원됩니다. 2026년 복지정책은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34세 이하 청년은 근로소득 공제가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다자녀 가구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지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부부가 노후된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이 있어도 복지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주거 지원이나 감면형 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의료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지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서 신청 안 했어요. 하지만 복지는 신청을 해야 정확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지 기준이 계속 완화되고 있어 과거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도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복지는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받는 지원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기준에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조건이 충족되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를 확인하는 것은 생활을 안정시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재산이 있어도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복지가 재산 자체가 아니라 생활 여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는 소득 인정의 구조로 판단되며 재산은 일부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복지는 확인하기 전까지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는 정말 어려운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생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복지는 점점 더 생활 밀착형 제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한 번만 더 기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지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에게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상 내용을 글로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을 클릭해주세요. 앞으로도 알기 쉽고 믿을 수 있는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